우리 전까지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운동 법칙,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봤었고, 활동지를 통해서 힘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요게 여러 가지 상황이 꽤 많이 나옵니다. 10가지. 근데 상황은 간단하게 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힘의 종류라든지 뭐 방향을 분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1. 지금 공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낙하하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중력밖에 없죠. 그렇죠? 자, 간단하게 우리 힘의 종류는 쌤이 말로 하겠고 방향은 화살표로 방향만 화살표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 2. 자, 올라가고 있다. 공을 던진 거죠. 던진 후 내 손을 떠나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게도 중력밖에 없죠. 올라가고 있지만 점점점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점점 줄었다가 0이 된 후에 다시 내려오면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황 3. 자,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으면은 이게 중력장에 있다고 하면은 항상 있는 게 우리 중력. 그렇죠? 중력.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을까요? 힘이 중력으로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왜? 바로 바닥에 받치는 힘인 뭐가 있을까요? 그 이름이 그렇죠? 수직항력. 그렇죠? 수직항력이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요 상태는 지금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우리가 알자 힘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황 4. 지금 10N으로 밀고 있다. 근데 등속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등속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라는 말도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뉴턴의 제1법칙에 의해서 보면 알자 힘이 0이다. 그렇죠? 그러면 요것도 앞으로 미는 힘 있지만 어떤 힘이 있겠다? 뭔가 뒤로 힘이 있겠다. 뭐 마찰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 힘이 어떻다? 같더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5번째 상황 5. 자, 지금은 똑같은 아까 4랑 똑같은 상황인데 자, 10N의 힘을 줬더니 등가 속도 운동하더라. 면 지금 마찰 모든 어떤 저항이 없다라고 없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힘밖에 없겠다? 바로 10N밖에 없겠다. 이게 뭐 어떤 힘? 이 물체의 알자 힘이겠다. 사실은 더 힘이 더 있죠.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중력이 있겠죠, 중력. 중력이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언급하지 않느냐? 위에 아까 상황 3에서 봤듯이 요 물체는 뭐 위로 또는 아래로 움직이지 않죠.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두 개의 힘이 어떻다? 수직항력이랑 중력의 힘이 두 개가 같다. 실제로 힘은 지금 요 상황에서는 세 개가 있겠죠. 세 개가 있는데 알자 힘으로 작용하는 거는 10N이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황 6. 지금 상자가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지금 어떤 마찰이나 공기 저항도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존재하는 거는 중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빗면이 바닥에 대여져 있죠. 근데 좀 다른 거. 우리가 그냥 바닥에 있는 상황이랑 다른 거는 지금 바닥이 좀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중력과 나란한 방향이 아니고, 자, 지금 수직항력은 이 바닥에 수직한, 자, 이런 방향으로 되겠죠. 이 두 개의 힘의 어떤 합력으로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혹시 더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벡터 할 때 했는데 이때 내려갈 때의 어떤 세타만큼 기울어진 각도에서 내려가는 이 상자,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G 그 다음에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의 값으로
우리가 이 물체는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걸 했었죠. 그 다음에 상황 7. 자, 7은 똑같이 중력이 있겠다. 근데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르는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겠다. 근데 지금 보이는 건 두 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더 있을까요?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 여기 마찰력이 더 있겠죠. 그래서 위로 힘이 있겠다. 그 다음에 눌러주는 이 파란색 화살표의 어떤 힘이 있는데 또 왼쪽으로 가지 않는 건 어떤 힘이 있겠다? 이것도 하나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받치는 힘, 수직 항력이 있겠다. 요 네 개의 힘이 지금 어떤 상태다? 그렇죠. R자 힘이 0인 상태니까 정지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상황 8. 자, 이거는 포물선 운동이다. 포물선 운동.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뭐, 각각의 위치를 살짝 그려보면,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위치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의 위치든, 포물선 운동할 때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까?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다 중력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할 때 했던 거는 X축과 어떤 Y축 있죠. X축과 Y축의 어떤 성분,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을 나눠서 하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수평 성분은 어떤 힘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수평 성분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수직 성분으로는 지금 중력들이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운동 상태의 조합 상태를 보면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을 하더라. 그런 게 포물선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황 9. 자, 다시 갑니다. 자, 상황 9는 원운동하고 있다. 만약에 일정한 성용이니까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힘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인공위성을 보면 구심력이 있겠죠.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원 중심 방향으로. 자, 원 중심. 자, 이게 중심이라 하면은 원 중심 방향으로 우리가 구심력을 갖겠다. 그렇죠? 그러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구심력. 구심력이 어떤 힘의 종류가 아니고 원 운동할 때 원 중심을 향하는 힘의 이름을 구심력이라 부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구심력 역할을 한다? 바로 만류 인력 또는 뭐 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류 인력의 어떤 힘이 중력의 역할을 하더라. 그럼 요거는 인공위성이 받는 힘이고 그러면은 여기 옆에 지구가 받는 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구도 똑같이 어떤 힘을 받는다? 만류 인력의 힘을 받는다. 그렇죠? 화살표가 지금 크기가 다른데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같더라 서로. 이 두 개 크기가 서로 같더라. 이게 뭡니까?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우리가 작반이죠.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자, 그 다음에 상황 10. 자, 10을 보면 제 요거는 어떤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데 상황 10에는 끈으로 상자를 끌고 있더라. 여기 줄이 있는데 끌고 있더라. 근데 지금 상자가 두 개죠. 각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으니까 마찰을 제외하고 A를 먼저 보면 어떤 힘이 있을까요?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바로 이 줄이 당기는 힘이 있겠다. 그 다음에 B를 한번 보세요. B는 어떤 힘이 있겠다? 앞으로 당연히 10N으로 당기니까 이거 10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다? 바로 뒤에서 줄이 또 당기고 있더라. B한테 작용하는 힘은 10N의 어떤 힘과 그 다음에 뒤에 줄이 잡아당기는 어떤 힘의 합력으로 어떤 운동이 발생하고 A는 지금 줄이 당기는 힘으로 여기 R자 힘이겠죠. 그럼 이 힘으로 운동이 되겠다. 그렇죠? 지금 첫 페이지에서 봤던 상황 10개는 각각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 뉴턴의 뭐 1, 2, 3법칙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힘, 뭐 탄성력이라든지, 진자가 움직일 때 각각의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그 알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여러 개를 한번 해봤었고, 그럼 뒷장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1, 2, 3번, 제일 위에 있는 1, 2, 3번은 좀 쉬운 문제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우리가 해결력을 필요로 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뉴턴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F는 ma. 문제를 보면은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가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알짜임 바로 구할 수 있죠. 알짜임 F는 ma. 그래서 각각 2kg과 3kg을 3m/s 제곱을 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값은 우리가 6이 되겠다.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그래서 6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요거는 지금 사람이 벽에 기대고 있다. 그렇죠? 움직이진 않지만 그럼 벽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방향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뉴턴의 3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지금 문장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이 벽에게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x 방향으로 8 뉴턴이다. 근데 벽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럼 반대라고 하면 마이너스 x 방향이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똑같은 8뉴턴이 되겠다. 자, 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뭐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마찰이 일단 없으니까 마찰이 없다고 했으니까 뭐 알짜 힘이 뭐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지겠다. 그 힘, 작용될 힘 요소 말하는 게 바로 알짜 힘을 얘기하겠죠. 알짜 힘. 그렇죠? 자, 알짜 힘 얘기하고 그럼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의해서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로 이어지겠다. 그래서 처음에 나중 변화량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인데 나중이 4m/s죠. 4m/s고 처음이 정지니까 이건 없는 격이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은 얼마? 그렇죠. 24가 되겠죠. 24. 그래서 답은 24줄이 되겠다. 알짜임이 한 일은 24줄이다. 자, 1, 2, 3번은 기본적인 문제였고 이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보면 지금 물체가 3개 있는데 A와 B와 M이라는 어떤 물체가 있고 근데 운동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쵸, 움직이지 않죠. 이제 지금 문제를 보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총 알짜임이 어떻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A 질량, B의 질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짜임이 0이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대신에 우리 앞에 상황 여러 가지 있는 거에서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거는 힘의 방향이 뭐 이렇게 대각선, 그죠? 각각 이렇게 방향이 XY로 뭔가 쪼개진다라는 게 좀 다릅니다. 요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 다 중력이 있겠죠. 그러면 A를 먼저 보면 A의 중력 MH라고 하고 B의 중력 MBG라고 하고 그 다음에 M은 그냥 MG겠죠. 이런 중력이 있는데 왜 알짜임이 0인가? 왜 그렇습니까? 위에 요게 걸리는 장력들의 총합
이 모이는 부분에서 총합이 어떻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장력, 자, A 부분에 걸리는 장력 위로는 얼마? MH가 있겠죠. 이게 같으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 그럼 요게도 얼마? MAG고, 그 다음에 요게는 MG라는 물체, M이라는 물체는 MG라는 중력이 있겠죠. 그럼 요 위는 장력이 얼마? 똑같겠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mg다. 그 다음에 자 B를 봅시다. B도 똑같죠. 위로는 장력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두 개의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요게 걸리는 장력은 mbg다. 그럼 요 세 개의 어떤 합력이 여기서 모이는, 가운데서 모이는 합력이, 장력의 합력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힘이 지금 대각선이니까 우리가 x와 y 방향,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쪼개 봅시다. 자, 먼저 자, 초록색. 자, 45도로 꺾여 있는 거. 그죠? 이게 각도가 45도죠. 자, 이게 45도인데 그러면 요게 꺾여 있는 이 방향의 어떤 수직 성분, 아니, 수평 성분을 뭐 보면 크기는 MH인데 이걸 쪼갠다. 수평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MH의 사인일까요? 코사인일까요? 저 코사인 세타죠. 그럼 코사인 45도이고 위로는 얼마? 수직 성분은 요거는 MHG 사인 45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자, MG. 자, MG는 자, MG는 몇 도로 꺾여져 있습니까? 그죠? 30도죠. 그러면 수평 성분은 아까 오른쪽에 했던, 왼쪽에 했던 것처럼 mg, 그죠? 코사인 30도죠. 그럼 이 두 개 힘의 크기가 어떻다? 그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위로는, 자, 위로는 mg 얼마? 코사인 30도. 자, 두 개, mag 사인 45도랑 코사인이 아니죠.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mg 사인 30도.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힘을 합하면 뭐랑 같다? 바로 밑으로 작용하는 뭐? 그렇죠. 밑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게 mbg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풀이에 정리를 하면 mag의 코사인 45도랑 mg 코사인 30도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45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루트 2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A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답은 2분의 루트 6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위아래, 위아래 했던 그 힘의 함량은 0이니까 그걸 또 정리해보면 MBG는 요거는 위에 힘 MA의 G 사인 45도 플러스 MG 사인 30도죠. 그러니까 요 두 개씩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B의 질량이 얼마가 나올까요? 한번 해보면, 해보세요. 이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얼마? 3m. 요런 크기의 질량을 갖겠다. 자, 요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빗면인데, 자, F라는 힘, 자, F라는 힘의 크기로 끌어올려 주고 있다. 원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쑥 내려가죠. 그러니까 F라는 힘을 주면서 올리고 있는데, 자, 등가속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등속도 운동한다. 되죠. 등속도. 그러니까 속력이 V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럼 R자 힘이 얼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R자 힘이 얼마? 그렇죠.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앞에 상황에서 우리 살짝 언급했듯이
원래는 이 M이라는 물체는 중력이 mg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요게 빗면이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약간 요거랑 나란한 게 아니고 꺾여져 있죠. 그죠?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빗면의 수직인 면으로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쪼갰습니까? 자, 요쪽 성분. 자, 빗면과 나란한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쪼갤 수 있다. 누구를? 우리 무게를. mg를. 그러면 요 크기는 얼마였습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수직 항력과 같은 크기를 가진 요 힘의 크기는 mg 얼마? mg 사인이었을까요? 코사인이었을까요? mg 코사인 30도. 이건 수업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얼마? mg에다가 그죠? 사인 세타라는 값이 붙죠. mg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역. 자, 기역은 중력의 x성분. 그러면 뭡니까? 사인 30도입니까? 아니면 코사인 30도입니까? x성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라는 거죠. 여기 위에 x, y가 있죠. 그래서 mg 사인 30도죠. 그래서 기역은 mg 사인 30도는 뭐랑 같다? F랑 같다. 왜냐하면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한다 했죠. 등속도 운동.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F와 크기가 같다. 맞는 거죠. 등속이니까. 그 다음 니은. 자, 힘의 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Y 성분. 그죠? 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Y 성분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바로 수직 항력이죠. 수직 항력은 얼마였습니까? mg 그렇죠. 코사인 세타 30도. 요거죠.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2분의 mg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2분의 얼마? 코사인 30이 얼마? 루트 3. 맞죠? m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틀렸다. 그 다음 틱은 자, 알짜임이 한 일 했을 때 F였다. 왠지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S만큼 움직였으니까. 근데 틀렸죠. 이거 많이 속을 수 있는데 왜 틀렸습니까? 단순하죠. 알짜임이 0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알짜임이 0이니까 F 곱하기 S. 그러니까 F가 0이니까 값은 얼마? 이거는 바로 0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얼마? 답은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일 에너지 정리 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우리 공식을 그런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 수 있습니다. 자, PQR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P와 Q 사이에는 어떤 힘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F1이라는 힘을 받았고 그 다음에 Q랑 R 사이는 F2라는 힘을 받았죠. 그러니까 각각 이 지점마다 있죠. 지점마다 받는 힘의 크기가 다르니까 뭐 가속도도 다르겠고 이제 뭔가 변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근데 어떤 그 힌트를 보면은 F1과 F2를 받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같고 힘을 받는 시간이 같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F1과 F2가 물체의 한 일이 같다. 자, 한 일이 같다라는 거를 잘 파악해 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F나 F2 말고 다른 어떤 힘이 있습니까? 지금 마찰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힘이 없는 거죠. 즉 그러면 F1과 F2가 뭡니까?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뭐다? 각각 부분에서 작용하는 바로 알짜 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F1과 F2가 한 일, 이렇게 말한 건 뭐다? 알짜 힘이 한 일이다. 일. 그러면 F1과 F2가 한 일은 뭐겠습니까? F1이 한 일은 바로 자, 이 P와 Q 사이에서 어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저게 Q와 R 사이에 F2가 작용하는 Q와 R 사이에 요게도 운동 에너지가 뭔가 변화하겠죠. 근데 요 두 개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마지막 문장에서 F1과 F2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이 서로 같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각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 정리를 보면 알짜임의 한 일은 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쭉 나열해 보면 자, 요게 Q에서 자, 요 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mv 다시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의 제곱. 자, 요게 F1이 작용할 때의 그 알짜임이 한 일. F1이 작용할 때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m 뒤에 마지막 얼마입니까? 7v죠. 그러니까 7v의 제곱 빼기 2분의 1mv 다시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는 F2가 작용할 때 F2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서로 같더라. 그죠? 그럼 요걸 풀이해보면 V가 나오겠죠. 자, 결과는 V 다시라는 값이 얼마를 가질까요? 해보면 5V가 나옵니다. 5V가. 자, 5V가 나오니까 F1, F2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알짜 힘이죠. 그 다음에 받는 시간이 같다. 자, 알짜 힘이니까 우리 가속도를 또 구할 수 있는데 자,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F1이 작용하는 그 가속도는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m분의 F1 이게 가속도죠. 가속도는 얼마? 똑같은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변화량이 5v 빼기 얼마? 처음이 v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F2가 작용할 때 가속도를 구해보면 똑같은 시간 t죠. 그러니까 t분의 똑같은 시간 t분의 나중에 얼마? 7v죠. 빼기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이니까 요거는 5v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F1분의 그죠? F1분의 F2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우리가 방금 했던 요 부분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이렇게 분자에 넣는다면 F1분의 F2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면 자, 요게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5V 빼기 V가 분모 있겠고 그 다음에 7V 빼기 5V가 분자 있겠죠. 그럼 결국은 답은 4분의 얼마?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약분해 보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F1분의 F2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에 있는 어떤 진도적인 부분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시험 어떤 고득점을 위해서 4월 모의고사 며칠 전에 쳤던 4월 모의고사 물리2 문제 한 6문제를 뽑아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꼭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에 우리가 잘 치도록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